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광주와 전남의 5월은 조금 더 특별하죠. 바로 5.18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벌써 46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열린마당도 오늘 그래서 5.18 이야기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은 초대석으로 함께 할 텐데요. 80년 5.18 당시의 모습을 취재한 사진 기자님 모시고 46년 전 그날의 모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또 46주년 5.18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님 모셔서 올해 5.18의 또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인 만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도 네. 5.18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 5월 18일 날은 광주 홈 경기를 열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그 당시에 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군부가 5월 18일 날은 그 광주 시민들을 자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홈 경기를 하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문서로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광주 5월 18일은 광주 시민들은 아픈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벌써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에 조금 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김선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0년 5월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셨잖아요. 다가올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5.18 관련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와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날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18 46전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열린 초대석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 5월에 그 당시에 사진을 수천 장을 찍어서 함께 기록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 나경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80년 당시에는 강주에 신문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전남일보사와 전남매일신문사가 있었는데 전남매일에 근무하면서 80년 5월 항쟁을 사진으로 기록을 했었던 기자 나경택입니다. 아유,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현업을 떠나신 지 꽤 되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인 만큼 기자님으로 이제 좀 호칭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두환 정부가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을 통합시켜가지고 80년 12월 1일자로 통합시켜서 강주일보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강주일보에 제가 좀 더 있다가 연합뉴스로 옮겨가지고 연합뉴스 여기 강주 전남 본부장을 했는데 지금의 저는 본부장이란 말보다는 나기자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나경택 기자님과 함께 46년 전에 5월 또 광주로 한번 가볼 텐데요. 해마다 이렇게 5월이 되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5월만 되면 진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강주 시민 누구나 그러겠지만은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제3 트라우마를 겪은 강주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5.18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폭돌한 얘기를 들은 강주 시민들입니다. 그런 것을 겪는, 그러니까 저는 5.18 항쟁을 생각하면 그때 싸웠던 강주 시민들, 또 죽었던 강주 시민들과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어려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유. 또 그런 장면들을 또 모은 그런 필름들이 그 1000컷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주로 5월 초는 전남대학교에서 주로 취재를 했었고, 네. 그리고 5월 항쟁 기간에는 우리 전남매 신문은 강산동에 있어가지고 금남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금남로가 자주 보이는 전일빌딩에서 숨어서 찍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 5.18 사진을 약 한 2,000컷 정도를 넘게 갖고 계시다니까 놀라운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찍으셨는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저 평화스럽게 시위할 때 그러니까 80년 5월 16일 날 횃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분수대에서. 예.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이 갈 때 그때 취재할 때도 보면은 대학생들 몇 명이 분수대 근방에 남아서 자기들이 버렸더니나 그 담배 꽁초 이런 것을 다 깨끗이 청소를 했는 것도 오.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리고 16일 날 정부의 그 계엄 당국에 민주화 계획을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헤어져가지고 18일부터 항쟁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5.18 관련 영화들을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자분들에게 사진도 못 찍게 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나 필름도 다 뺏어갔다. 그게 진짜예요? 당연하죠. 그때 사진 찍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취재를 해야 될 그 이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18일은 일요일이었고 19일 날 신문을 내는데 저희들이 사진은커녕 기사 한 줄도 못 썼거든요. 그리고 계엄당국에 발표한 것 외에는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시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제 사진 기자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에서 숨어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찍었던 것이 지금의 그 역사를 알리고 그러고 다니죠. 이 엄혹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건의 또 진실을 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80년 5월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저 사진이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기자님? 전 그 전남대 정문에서 그때 서부경찰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 그때 저 김영수 총경 경찰서장하고 바로 왼쪽에 보였더니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네. 그 총학생회가지고 서장하고 합의를 봅니다. 저희들 문을 열어주면 10m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그대로 들어가랍니다. 그래가지고 서장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장입니다. 참 역사적인 그 순간이네요. 사진입니다. 예, 다음 사진으로 한번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문을 열어준 다음에 경찰들이 저를 지키고 배포구 차를 대기하고 지금에 가면 전남대학교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네. 옛날 본관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나무가 적어서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것을 그리고 대학생들이 민주화 계획을 발표해라. 네. 노동법 해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교문 안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장면입니다. 비상계엄 즉시 해제해라 저렇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프랑카드 들고 해제해라 이렇게 이런 하고 프랑카드 있는 것 들고. 근데 굉장히 네. 평화적이었어요. 맞아요. 저 네. 때만 해도 너무 평화 시위인 걸로 알고 평화스럽습니다. 있는데. 네. 근데 왜 신문에 싣질 못했을까요? 저 예. 때는 신문에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때만. 저 때는 평화스러운 시위 때는 그 신문에 실었고 그러니까 이 저희 전남매 신문은 저런 사진이고 이걸 좀 크게 실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시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었는데요, 그죠? 예. 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네. 해요. 네. 저는 사진. 이제 네. 5월 19일 날 오전 사진입니다. 네. 저 공수부대가 여기서부터 지 젊은이를 연행해 온 것을 저희가 못하더라고 다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젊은이들 이 옷에 보십시오. 곤봉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아 네. 핏자국입니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저 지금.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저거 하얀 안장이 크로스 안장입니다. 적십자 안장을 찬 군인입니다. 적십자. 적십자 안장을 찬 군인은 적군도 피를 흘리면 치료를 우선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두들겨 팬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지금까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어디로 끌려가서 죽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신문에는 그 5.18 관련 기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전혀 못 쓰죠. 계엄당국의 발표 외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시민들의 입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문도 저희들은 19일 날 신문을 내 가지고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취재한 것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이 휴관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9일 날 신문 하루 내고 그리고 우리 전남매일 기자들은 인쇄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거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인쇄소마다 안 거부를 해준다고. 해요.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니까 안 한다고. 우리 하순 주재기자가 인쇄소를 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그래. 좀 보면서 저희가 계속 한번 네.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사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은 이제 전일빌딩에서 취재를 했던 사진인데 부부처럼 보였던 여자하고 남자가 그냥 걸어오는데 그 공수부대들이 저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남자 오시고 어디 얼굴은 피자국이고 어떡해. 여자도 피를 흘리면서도 손수건을 내서 남자 얼굴을 닦아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참하네. 19일 날 저런 사진을 취재해가지고 신문사에 들어와가지고 쓸지 않았는데 한 줄을 못 써요. 저는 은밀히 우리 부장한테만 얘기를 하고 네. 또 부국장인 그 문수태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AP하고 UPI 통신한테 줘가지고 외국에 보도됐던 사진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전 국민이 기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계속 SNS에 올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저런 사건 하나도 전 국민은 아예 몰랐다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검열관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신문에 지금처럼 컴퓨터로 제작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할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진은 동판을 만들어서 했고 그것을 그대로 떠가지고 기업당국의 그 도청회가 상주에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저희들이 검열을 맡고 다 빼라면 빼고. 그러니까 한 줄도 못 쓴 것이죠.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뭐 기사 한 줄 안 썼다라고 해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오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특히 저 경우는 공수부대나 경찰도 무서웠지만 시민과 대학생들도 무서웠습니다. 저희들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바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자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건이 있대요.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20일 날 저희들이 그 한 줄 월요일 날 한 줄도 못 쓰니까 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소를 찾아다니면서 한 장짜리라도 신문을 만져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집단 사직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강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개 끌려 죽은 모습을 봤다. 그러나 한 줄도 못 썼다. 그래서 붓을 놓는다. 이런 식으로 집단 사직서를 쓰고 전부 뿔뿔이 헤어졌는데 저는 그래도 강주 역사는 제 손으로 기록을 해왔다 해가지고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저 경우도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큰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입니다. 아이고. 저도 집에 들어가고 싶죠. 그죠. 그러지만 강주 역사는 제가 기록해야겠다 해가지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아니 혼자서 이렇게 건물에 남아가서 사진을 찍으실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계속 전일빌딩에서 주로 그다음에 호남동 성당에서 자고 이럴 때도 보면은 총알도 무서웠지만 정말로 밤이 되면 춥거든요. 이불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것이 저한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나 기자님께서 네.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그 사진을 찍으신 덕분에 이제 외신들도 드디어 이제 광주 상황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지난 다음에 얘기를 그 UPI 통신 정태훈 씨라고 계셨거든요. 저 선배 되시는데 그분이 강조 와서 나경택 네 사진을 우리가 AP하고 UPI가 전송을 해서 외국에서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에서 폭동이 나타나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네 사진을 보고 외국 기자가 많이 안 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가족분들이 집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거 가족분들은 좀 아셨는지 엄청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아마 집에 전화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화로 집에 알릴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취재는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취재를 했었죠. 그래도 저도 가족이 궁금은 하는데 그렇죠. 우선
죽어가고 이런 시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도 또 시키라 이제 우리 나 기자님께서는 저기 집 식구와 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에서. 네, 그랬으면은 그 가족 부품으로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추천한 그런 그 직업의식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다 찍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무서워서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용감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계속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분들을 찍은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전남 도청 옥상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네. 5월 15, 16일 날 저렇게 시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분수대가 이제 무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연설하고 아까 봤던 박관현 종학생회장이 저 가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면요. 강주 시민이나 모든 사람 청중들이 쫑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특히 5월 달이 되면 박관현 씨의 목소리가 귀가 쟁쟁합니다. 저런 그 사진을 그래도 찍었다는 아니, 것이 분위기가 좀 다행입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는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5월 21일 상황인데요. 5월 24일은 공수부대가 와서 시민들을 엄청 거시거든요. 저 뒤에 시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 뒤에요. 그러니까 21일 날 새벽에 한국은행 앞에 시체 2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시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공수부대를 밀어냅니다. 근데 저 시내버스 차를 주로 바리케이트를 시민들은 쳤거든요. 그렇게 공수부대를 무섭기 때문에 공수부대 넘어오지 못하려고 바스켓 치면서 차근차근 공수부대를 밉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상황을 취재했던 이 거죠.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트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부대를 밀고 해가지고 도청 앞까지 공수부대가 밀려납니다. 네. 택시. 그리고 이 택시도 사진은 또. 5월 15, 16일 날 분수대 근거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할 때 저게 그 당시에 다녔던 강주 시내 택시들입니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위에 올라가서 경청을 하고 동참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유. 네. 저건 이제 5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이 그때는 공수부대 아니고 저게 계엄군들입니다. 계엄군들이 도청을 이제 탱크를 앞세워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청 안에서 죽었고 또 산 사람들은 생포하고 또 저기서는 이제 곳곳에 숨어 있던 젊은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도청 안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아유. 저건 이제 5월 20일인데 저게 그 들것에 있는 사람이 카톨릭 센터 1층에 하원이 있었습니다. 네. 하원했던 젊은이인데 젊은이가 글로 돌아가 공수부대가 쫓아가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눈알이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CBS 강주방송이 카톨릭 센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거 뒤에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때 CBS 노병유 차장이라고 네. 그 양반이 그 카톨릭 센터 뒤에 박윤식 예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원장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하고 둘이 들것에 그 사람을 들고 가는데 시민들이 곳곳에 있다가 와서 같이 들고 전남대 병원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신발만 주인공 저것은 신발만 이제 남았네요. 평소에도 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면 이 경찰들이 쫓아요. 쫓으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도망가면서 벗겨진 신발, 저것을 넣어서 사진 찍은데 제가 1917년도에 독일 포츠담에서 5.18 사진전도 하고 특강을 할 때 그때 저 사진을 독일에서 포스타로 사진 썼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상당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예. 5월 21일 날 계엄군들이 공수부대가 시민군들에서 도청 앞까지 밀려납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전입빌딩에서 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청에서 전입빌딩에서 내려가지고 도청을 향해 가는데 제가 공수부대 사이를 메우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왜 들어갔는가를 지금도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막 들어가는 순간에 잘생기고 덩치가 큰 참호 대위가 자꾸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다그칩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위 명찰을 보니까 차정한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병 명찰도 보려고 하니까 통신병은 장비를 들쳐맸기 때문에 명찰이 안 보여서 모르고. 근데 통신병은 아직 발포 명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차대위는 계속 발포 명령을 어떤 게 다그치고. 근데 한참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 10여 분이 좀 지난 다음에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대위가 그대로 발포해버렸거든요. 직접 그럼 들으신 거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민간인으로서는 발표명 소리를 제가 유력에 들었습니다. 근데 46년이 대한 지금까지도 밝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사진 찍는 과정에서 예.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카메라를 양쪽에다 숨기고 저는 항상 망원하고 표정 라이드를 해서 두 개, 가까운 것은 좀, 먼 것은 망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곳곳에가 이제 그 때마다 필름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또 찍어놓은 것은 또 제가 어디다 의미를 숨겨서 숨기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2일 날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휴가는 다음에 6월 2일 날 발행했는데 계엄당국의 소령이 와가지고 아까 두들겨 팼던 그 사진 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공수부대 만행 사진은 필름은 제 천장옥에다 숨겨놨고 네.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필름을 다 줬죠. 그러니까 소령이 보고 필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다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빼서 줬어요. 그래서 소령 보고 왜 그 사진을 찾냐. 그러니까 예국에 보도된 거다고. 또 5월 23일경인가 판문점에서 뭐 남북 예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 이렇게 적십자 안장을 찬 군인이 우리 동포를 둘겨편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만 사진을 뺏어 주니까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그때 9시 통행금지 때입니다. 야경꾼들이 다니면서 야경을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다닐 때인데 10시쯤에 제가 박림동 3일 아파트 살 때인데 10시에 군용 집차가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안대 중령이라고 나중에 그 정보처장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강주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크냐 그러면서 그 사진을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헬기를 타고 전두환 장군한테 그대로 보고를 할 테니 좀 가서 사진을 만들어주라.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가서 다 만들어 줬었죠.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네.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잘 보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가 이렇게 역사의 현장으로 같이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그날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자님께서 그 현장이나 우리 시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모습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사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저게 이제 전입빌딩 앞하고 IMC 사이입니다. 공수부대가 저렇게 1차로 여기가 중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앞에, 제일인 앞에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한국은행 강주 지점 저 밖에서만 이제 구호를 외칠 정도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가면 저기 가면 사람을 연행해가지고 여기는 도청합니까요? 기관단총 실탄을 저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요. 도청 앞에. 27일 날 이제 계엄군들이 전남 도청을 들어온 다음에 오전 상황인데 오전에
저렇게 실탄을 장제 금남로를 향해서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것도 보십시오. 예. 그 수많은 광주 시민 대학생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웠었는데 27일 날 하나도 없지 한 않습니까? 명도. 그러네요. 이게 이제 27일 날 새벽에 전남 도청으로 향해서 왔던 탱크들입니다. 탱크. 그때 이제 27일 날 제가 11시쯤에 중령한테 얘기해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도청 안에 들어가지고 군용 찝차를 중령한테 얘기하니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돌고개로 전부 대각을 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다시 광주 시내 쪽으로 탱크를 돌려서 있었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중흥동 상황인데 이쪽에도 중흥동. 탱크, 저쪽 골목에도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대성목재라고 써 있네요. 그러죠. 저 어린애들을 무릎을 꿇쳐놓고 대형군들이 예. 지키고 있고 이 애들을 또 연행해가고 그랬어요. 아, 이 꼬마들을요? 예. 또 저게 이제 호남동 성당에서 제가 21일 날 밤을 새우고 22일 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수녀님이 천으로 된 시장 바구니를 주더라고요. 여기다 카메라를 숨기고 다니라고. 그리고 숨기고 왔는데 도청 앞에 오니까 10시 반쯤이나 됐을 겁니다. 도청 옥상이가 조기가 팔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망원 렌즈를 내서 막 찍는 순간에 더 찍었죠. 네. 찍은 순간에 강주 시민들이 간첩 나타났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든지 모르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우리 전남열 신문 신분증을 보여줘도 이 새끼들 보도도 못한 새끼들이 기자를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근데 어디가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군 600명이 내놔서 5일 항쟁을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사진 찍고 그리고 5월 10주년부터 광주 시내 관공서가 조기를 걸게 됐던 네. 것입니다. 네. 어느 학교의 교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이제 6월 2일 날 신문이 재발행을 하면서 그때 무등중학교를 가가지고 보니까 죽었던 애 자리에가 네. 그 하얀 장미꽃이 놓여서 애들이 있는 장면인데 저 사진을 찍는 나도 많이 울면서 찍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예. 운이라고 막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것은 스피아 여중인데 스피아 여중생도 죽은 애 책상 위에다 이렇게 이제 그 하얀 장미를 놓고 수업을 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나 기자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 또 이거는 어디예요? 네. 예. 이건 이제 그 전남 도청으로 시체가 옮긴 다음에 곳곳에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운구 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태극기에 덮쳐서 상무관에 옵니다. 바로 앞에 도청 건너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상무관에 강주 시민들이 많이 저렇게 와서 보고 또 나가고 또 딴 시민들이 아이고. 와서 그걸 보고 그럼 이게 했던 지금 장면입니다. 상무관인 거예요? 상무관이죠. 그렇습니다. 상무관입니다. 네. 지금은 저 상무관이 없어졌죠. 저거 이제 그 27일 이후에 전. 저희 아까 청소부 차입니다. 저게 청소 차로에서 그 간이 망월 묘역으로 옮겨서 네. 그대로 묻어진 장면들입니다. 네. 저건 이제 우리 강주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주먹밥. 만드는 네. 유명한. 그 무등장 앞에 있는 조그만 식당인데 엄청 큰 솥에다가 밥을 넣은 장면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진들은 전 처음 봐요.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여러 장의 사진, 수천 장의 사진들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장 한 장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네.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런 그 사진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보기도 했지만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진들을 네. 여기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46년이 흘렀는데 야, 우리가 저런 시대를 살았었구나. 어떻게 저걸 겪어내고 살았을까?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야기지만. 예. 아니 그리고요 저는 이제 5.18 관련 사진을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나 기자님의 사진들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고 맞아요. 마치 네. 제가 저기를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나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진들을 좀 전시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 이제 저는 이제 필름을 뺏기로 예상을 하고 하루에 휴가 냈을 때 우리 전남면 건물에 수위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밤에 나와가지고 사진을 엄청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 엄청 많죠. 그걸 집에다 숨겨놨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당에 같이 다녔던 친구한테 그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5층에 제가 살 때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네. 계단을 가지고 저를 책보에다 싸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두를 틀려요. 밑에서 꼭 경찰이나 네.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싸갖고 가서 성당에 가서 그 친구한테 네 집에 장독대에다 숨겨주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국회 강주 청문회 때 김영진 의원한테 그 사진을 전부 줘서 그때 노무현 또 이해찬 이런 분들이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계엄당국에 증언을 많이 받아냈던 것입니다.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이 사진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 위협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불안하고. 불안한 것은 저 사실은 5.18 항쟁 당시에는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불안함에서 막 살이 막 빠지죠.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사담입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 네. 큰아이 돌 때도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오고 그런 사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진 얘기라든가 5.18 얘기를 그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못 오죠. 누가 어찌든 아까 예국에 보낼 때도 은밀히 우리 부장하고 부국장한테만 얘기를 하고 다른 직원들도 알면 보안대나 이런 데다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밀히 해가지고 AP나 UPI에다 보냈던 것이죠. 아우, 그때 나 말이야 기자님, 살벌을 떼네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언론인이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계속해서 네. 드는데요. 그렇게 소중하게 또 간직한 사진들을 또 전시와 그리고 또 사진 강의를 또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알렸을 때는 천주교 강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돌아가셨습니다. 정영달 신부님하고 김양래 전평이 간사하고 제가 연합뉴스 근무할 때 찾아와서 네. 야 사진 전시회를 할 테니까 필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믿을 분은 신부님이고 그래서 천장에서 숨겨놓은 것까지도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그러니까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화보집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게 전국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것이 처음에 알려졌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2011년 때 유네스코에 5.18 기록물이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5.18 등재라는 것은 신문에 났던 거이나 이런 것은 이제 등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취재했던 필름, 또 기자들이 취재했던 수첩, 또 시민들의 일기, 이게 생생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이게 세계인들은 5.18 항쟁을 민중항쟁을 알아주는데 국내에서는 지금도 폭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렇죠. 답답하고 얼마나 그래서 답답하시겠어요. 전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년 5월 달에 소년체전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춘천에서 소년체전이 하게 돼 있는데 강주 항쟁 때문에 못 오고 7월 말쯤에 소년체를 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소년체를 해서 취재를 해서 강원도 춘천을 갑니다. 근데 춘천을 가고 헬리콥터가 둥둥둥 떠댄 거예요. 5.18 항쟁에 다녔던 헬리콥터가. 그러니까 얘들이 그놈 쳐다보느라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근데 그때는 전라남도 강주시입니다. 네. 전라남도 모자를 쓰고 큰 식당에 가면 강주 폭도들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 소년체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그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완전히 강주 전남은 고립무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박해가 잘못 알려졌구나. 그래서 제가 찍었던 흑백 필름을 포시 필름,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때는 PPT도 없을 때입니다.
한등기로 만들어서 5.18 10주년부터 민주화운동으로 몇백 명 다음에 제가 강주 시내 대학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교육원대, 또 수녀님들 모인데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해가지고 또 미국, 독일 또 이런 데 가서도 오고 부산에 대구 5.18 항쟁을 알린데 지금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5.18을 온몸으로 겪으신 입장으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기록이 있고 이제 하는데 마치 강주가 역사 흔적을 전부 없애려고 했거든요. 신군부가 심지어는 아까 시대의 그 무대로 섰던 분수대까지도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강주 시민들이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분수대가 그대로 존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주시가 물줄기만 바꾼다고 바꾸고, 근데 곳곳에 그 항쟁, 그 피해 같은 데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데 허지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음에 어떻게 했든 간에 카톨릭 센터가 5.18 기록관으로 바꿔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진 전시를 하는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와서 많이 보고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가 5.18 기록관에 가서 봤냐면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알려줍니다. 저는 살아있는 한 제가 어디서 오라고 하든 간에 가서 5.18 항쟁을 알릴 거이고 전남도나 강주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 5.18 항쟁 교육을 시킨다 할 때 제가 앞장서서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거, 예, 또 당부의 말씀 들어주시고요. 역사의 현장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나 기자님 사진과 네. 또 말씀 덕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날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제46주년 5.18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행사위원회 우리 정복남 집행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아, 네. 46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 정복남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가 아니라 민중항쟁 기념 행사예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바뀐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의 차이인데요. 정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각계각층이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80년 5월에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저항 정신, 그래서 시민들의 뭔가 그런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5.18 민중항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기념 행사 준비하시느라 가장 바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바쁘실 때 모신 거죠? 아, 네. 지금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네. 눈꽃 뜻이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행사를 시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네. 우리 행사위원회가 꾸려진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올해 행사위원회는 1월에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들께 행사위 출발합니다라고 알리는 출범식이 3월 4일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들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게 참가 단체 회의가 있고요. 지금 올해는 96개 시민사회, 뭐 5월 단체, 청소년, 정당, 뭐 다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9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행사위원장단이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또 전야제와 연출단이 있고 청소년 사업단이 있고 사무처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제가 뭐 조직에 뭐 같네요. 이런 조직들을 정말 자발적인 힘으로 꾸려서 이제 올해 5월 행사를 5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어 가요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네, 아우 규모가 꽤 큰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사실 행사가 또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행사는 내일 16일부터 이제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미 치러진 행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5월 행사를 16, 17일에 저희가 집중은 하고 있지만 5월 1일부터 한 달 내내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지난주에는 부상자회에서 진행하시는 전국 효대가 묘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미술인 협회 광주지부에서 진행하는 26년 5월 미술제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상설음악회라고 5월의 노래라는 이제 음악회가 5.18 민주광장에 매일 저녁 다채로운 예술인들과 함께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음악 감상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 이것이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46주년 이렇게 46주년 행사는 막 광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저희가 진행된 행사를 다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리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 리플릿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찌나 많은지 알록달록 그만큼 많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라도 5호를 기념하고 있구나라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위원회 홈페이지나 SNS에 들어가시면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행사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그 일정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SNS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고도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기념행사의 기조가 5월 일상의 민주주의로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네,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저희가 기조를 낼 때는 24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4년 12월에 느닷없이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셨죠. 네. 예, 그 내란 비상 계엄이 선포된 그 날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국회에 막 무장한 군인들이 달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동일하게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80년 5월 광주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라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내란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염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2030 젊은 세대들이 5.18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인데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제 함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내란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고통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의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서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5월의 정신이 현재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정신으로서 5월을 계승한다는 건 결국 각각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올해 기조를 5월 일상의 민주주의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께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번 행사 때 또 참여도도 좀 높을 맞아요. 것 같고 기대하는 네, 네. 바가 매우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그렇게 저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예. 직접 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여러 의견을 모아서 안타깝게 떨어진 그 슬로건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아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주년에 쓰면 참 좋을 슬로건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올해 슬로건이 5월의 꽃, 오늘의 빛입니다. 네, 5월의 꽃은 이제 80년 5월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셨던 영령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빛은 아까 12.3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을 오늘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도 잘 맞아서 5월의 꽃, 오늘의 빛. 근데 저는 바꿔서 읽어도 예를 들어서 5월의 빛, 네. 오늘의 꽃 뭐 헷갈려 하셔요. 그런데 네. 바꿔 읽어도 무관한 게 5월의 영령들이 저희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꼽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서로 운이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5월의 꽃, 오늘의 빛.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5월로부터 시작했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담은 이런 슬로건입니다. 슬로건도 너무나 좋고요. 사실 이제 올해 축제가 미래 세대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80년에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4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느껴지고 이제 2030년이면 이제 50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인구 통계에서 50세 이상의 0세부터 50세까지의 인구 분포도가 우리 전체 인구의 57.9%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5.18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저희는 비경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비경험 세대가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혁명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청년 그룹들. 그래서 뭔가 함께 호흡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5월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 PM도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5월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기회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막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해볼게요라고 해서 뭐 댄스도 좀 준비하고 뭐 공연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5월 정신을 잇겠다라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청소년 기획단으로 활동하셨던 이제 분이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사로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올해 행사 잘 준비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대를 이어서 이제 올 행사도 젊어지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정말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뿌듯함을 느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5월이라는 광장에서 좀 뛰놀고 시도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런 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사실 우리 실제로 두 분께서도 5.18에 대한 체감도나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5월 5.18을 이제 겪은 세대이고 예. 또 광주에 처음에 이제 프로야구 시작이 돼서 와가지고 그 겪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경험담을 많이 들었던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체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산옥님께서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저리에서 언니가 태어났다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통해서나 그리고 이제 공연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알았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느끼는 거는 광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그런 걸 느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46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시민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럼요. 이게 예.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시민이 중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행사 소개를 좀 받기 전에 저희가 그 5.18 기념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난해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와, 작년 상황인가요? 네. 45주년이네요. 작년 거. 네. 와, 시민 모두가 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청소년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채롭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눈에 그러네요. 띄네요. 예. 네. 각자의 색깔로 각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김현우 선생님이신 것 같고요. 네. 야. 아, 여기는 5월 어머니 회시군요. 네. 우리 대중의 시민분들께서도 함께 또 참여해 네. 주셨어요. 네, 밤에도 와. 이어지네요. 예, 아유, 야. 예. 너무 대단합니다. 네. 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또 5.18의 정신과 또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봤는데도 또 다채로운 느낌입니다. 두 분이 네.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저도 오래전에 그 전야제 이런 데를 가봤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 전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학생들부터 성인 또 어머니들까지 아마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 전야제에 참석하는 걸 보고 많이 이게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저는 한 3년 전 정도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5.18 전야제 행사하고는 굉장히 화려해졌고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무대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자, 그야말로 추모와 기념의 형식을 유지를 하면서 네.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의 문화 축제로 좀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주인공이 시민들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뭐 5월 광장이 뭐 누구만의 소유도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그 시민 참여형 저희가 이제 그 부스들이 또 자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16일과 17일 해보니까 막 60여 개, 70여 개 정도의 부스를 막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꾸미겠다라고 공모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을 열어드리고 뭐 주목법 부스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16일과 17일 진행하는 저희 문화 행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이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나는 이제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에 계신 우리 김산홍 팀의 이렇게 진행과 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기대되는 것은 탄핵 집회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깃발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막 전국 얼주가 협회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미처 깃발 준비하지 못한 동호회 뭐 이런 깃발들도 있고 이제 그만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뤄내는 방식들이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새로움에 발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뭐 추모나 그다음에 기념하는 의미가 훼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험 세대, 비경험 세대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갈 미래 세대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5월 행사로 적극 만들어 가려고 지금 토대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제 행사위원회의 역할이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오늘 기념 행사가 크게 5월 광주 민주주의의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이 되네요. 네, 5월 광주 작년부터 이제 5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안 헷갈리려고 16일 토요일 날 이제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서 광주를 찾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찾는 분이 작년부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광주가 맞이하고 품이 이제 좀 뭔가 품이 넓어져서 우리도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힘든 일 겪은 분들도 광주 와서 힘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둘 다 같은 의미의 그냥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 전야제, 이 전야제 뭐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고요. 이름은 이제 저희가 16일은 민주의 밤, 17일은 전야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둘 다 민주주의 축제 안에 들어가고요. 또 한 주 뒤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청소년 문화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이제 아까 우리 나경태 기자님과 함께 보셨던 그 장면 있죠.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쭉 민주광장까지 행진해 오는 그 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도 이 구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동자 대회, 뭐 전국 대학생 대회도 꼭 5월 광주에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또 여기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함께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올해도 뭐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작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와서 광주를 경험하고 느끼고 5월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의 밤이 이제 내일 저녁에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핵심 네.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무대가 도청 분수대? 네. 도청합 분수대 이제 그동안에는 늘 보면 이제 금남로의 전일 빌딩 앞이나 또 금남공원 있는 사거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마침 또 옛 전남도청이 복원돼 있기도 했고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그 민주광장에 그러니까 분수대를 주변으로
광주 시민들이 원을 둘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은 언제 어느 때 보더라도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때는 정말 다 고립무원이었잖아요. 광주는 다 갇혀 있었고 어디 연락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가 어깨 걸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왔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 분수대가 갖는 이 역사성을 저희가 한번 재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도청 분수대를 무대로 특별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분수대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출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분수대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의 밤에서는 K 민주주의라고 이제 뭐 K 팝만이 아니고요. 네.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이제 한국을 가라. 곧 어디를 가라? 광주로 광주를 가라. 가라.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민주주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령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K 민주주의의 뭔가 자긍심을 폭발시키는 무대가 좀 필요하겠다. 광주 이런 곳이에요라고 좀 보여줄 만한 이런 자긍심 넘치는 무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공연들이 있어요. 동학에서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동학에서부터 올해 빛의 혁명까지를 이어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사를 9개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막 디제잉도 들어가고요, 댄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리도 들어가고 뭐 나중에는 관광수올레도 신나게 같이 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수올레를 광주 버전으로 해서 광주수올레라는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수올레. 예. 네. 기대되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광주에 5월 행사에 가면 광주수올레를 같이 해야 돼. 그거 빼먹으면 안 돼. 이렇게 기대를 갖고 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뭐 내용들을 가지고 예술인들과 함께 밥상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네. 차린 게 걸지고 맛있어요. 또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민주의 밤입니다. 네. 뭐 행사들의 콘텐츠들이 그러게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금 궁금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저녁에 이제 바로 소개를 해주신 민주의 밤이 열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전야제가 열리는데 네. 전야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네, 전야제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혹시 이제 시간을 좀 궁금해하셔서 5시 18분이 되면 5.18 민주광장에 시계탑이 있거든요. 시계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차인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16일도 5시 18분 차인벨이 울리고 나면 민주의 밤이 시작되고요. 17일 일요일도 5시 18분 차인벨이 울리고 나면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전야제는 이제 예전에 좀 클래식한 우리 전야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어온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도 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있고 다채로운 공연과 마당극 한 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기는 크게 메시지는 3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안타깝게 개헌 무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규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런 전쟁 상황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이런 목소리도 담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른 또 하나를 3가지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 하나를 좀 까먹었는데. 예, 네.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전야제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의 밤이 전야제인 줄을 다 알고 있는 걸로 네. 알아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름만 이제 이렇게 따로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게 뭐 익숙치 않으시다면 뭐 1번아 2번아 이러셔도 되고요. 그러시네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뭐 내가 16일 날 다녀가는데 17일은 뭐가 없어. 뭐 이러면 서운하시잖아요. 주로 주말에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16일에 오셔도 민주의 밤이 있고 17일에 오셔도 전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새로 생긴 프로그램 중에 런 5.18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저희 특별 기획 사업으로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스포츠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이제 러닝을 할 건데요. 이제 단순히 뭐 완주하고 기록을 내는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충 저희가 코스를 보니까 한 5.18km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km 내외인데요. 그래서 5.18km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런 5.18 도청 가는 길이라고 해서 5월길 횃불 코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광주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역에서 옛날 그 대인 시외버스. 교차로 있잖아요. 옛날 네. 시외버스 터미널 예, 예, 있는 예. 쪽. 그다음 예. 민주광장으로 달려오는 코스로 해서 한 번도 이런 광주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5.18은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라도 달리다 보면 여기가 이런 곳이었습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막 아마 궁금해서 검색도 해보시면
느껴보지 않으실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5월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도심 러닝 프로그램으로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모집이 좀 많이 됐을까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현재 사전 접수는 한 1,200명 우와. 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달릴 건데 또 저희가 특별하게 뭐 가족들과 같이 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8세에서 13세 어린이는 이제 무료로 또 했고요. 네. 또 5월 아이라고 해서 연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5월 18일 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 그 5월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5월 2년이라고 해서 이제 5월 관계자분들이나 유족들도 달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1,200여 명 정도가 접수를 하시고 이제 달려올 예정입니다. 제가 생일이 5월 18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석을 네. 좀 해야 하고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 없고. 네, 나이 제한은 아이들만 있었는데 나이 제한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5월 선착순이- 18일이거든요, 생일이. 네. 저는 달릴 의사가 있으시다면 네, 예, 함께 참가해도 달려주시면 될수 있을까요, 좋겠습니다.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달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뛰시다가 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체력 단련을 좀 하시고 내년에 저랑 함께 뛰시죠. 아, 좋아요. 네,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준비 때문에 한참 그러게요.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열린마당을 위해서 또 와주셨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께도 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5월 행사하면 그 기대보다는 필요한데 뭔가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낯설어서 좀 머뭇거리신다거나 내가 갈 자리가 맞나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실 수 있도록 아주 다채롭고 풍성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넣습니다. 아이 좀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지도도 만들어서 제작하고, 화장실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좀 보이지 중요하죠. 않는 그렇죠. 부대 시설도 잘 갖췄거든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나 이런 평화롭게 어떻게 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을까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셔서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쓰레기 어떻게든 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음수대도 드리고 이렇게 다회용기 많이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구촌 시민의 기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올 행사에 나오시더라도 가방에다가 텀블러 하나 챙겨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제,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서요. 네. 우리 두 분께서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분들의 또 참여와 관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5.18 행사 함께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열린마당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 KBS 플러스 앱,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